네, 오늘 뉴욕 증시 이제 전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 출발을 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장중에 이제 나스닥 대장주죠.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 여파에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부스트를 받은 하루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CB 정책 결정에 따라서 달러화 강세도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 이제 전장 대비 0.5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0.99% 상승 마감을 하면서 거의 1% 가까이 올랐고요. 4천 목전에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전일 대비 1.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국제금융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달러화는 오늘 우선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가 ECB 결과에 급반등을 하면서 디달러 인덱스가 다시 106선으로 이제 내려섰는데요. 마감 무렵에 106.7선을 나타내면서 이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10년물과 2년물 미국 채권 금리가 모두 이제 마감 무렵에 거의 10bp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서 공격적인 긴축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겼고 이에 따라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 2.912% 정도를 가리키면서 3%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요. 2년물도 9bp 이상 하락하면서 3.14%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일 대비 3.5%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6.3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발표가 된 테슬라 실적을 이제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론 생산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숫자도 있었지만 순이익이 많이 올랐고요. 또 월가 예상치보다는 여기 이제 선방을 했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가 이제 큰 폭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 전체를 부스트시키는 이 테슬라 효과가 오늘 뉴욕 증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가 오늘 기준으로 800슬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800달러대를 회복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다시 1000달러대 주가 회복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테슬라 주가 오늘 목표 주가를 뭐 크게 올리거나 낮춰졌거나 이런 엄청나게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존에 많은 월가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0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이걸 한번 다시 재확인을 해줬고요. 이제 월가의 유명한 테크 쪽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웨드부시의 댄 이브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우려한 것보다 나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제시를 하고 있던 시장 수익률 상회, 즉 매수에 해당하는 이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RBC와 제프리스 같은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제 1100달러 그리고 1050달러를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테슬라가 사실 좀 가장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매수라든지 중립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조금 비관적인 의견을 보였던 하우스가 이제 모건 스탠리입니다.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에 대해서 지금 머스크 CEO가 예전에 이제 돈을 태워 먹는 용광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런 측면에서 조금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을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어제 상당히 좀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상방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이제 가장 숏이 많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앞으로도 좀 많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렇게 주가 급등락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도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시장 개장 전에 ECB의 이런 통화정책 회의 결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을 상당히 놀라게 하는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정책 금리를 50 bp 인상을 하면서 깜짝 빅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 들어서 ECB가 50 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가 되긴 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ECB가 25 bp 금리 인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거보다 지금 한 단계 더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어떤 서프라이즈를 안겨줬습니다. 오늘 ECB는 이제 정책 금리를 기존에 마이너스 0.5% 예금 금리죠. 예금 금리를 기존 마이너스 0.5%에서 0.0%로 인상을 했는데요. ECB가 금리를 올린 것은 이제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011년 여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고요. 또 이에 따라서 ECB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유로존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유럽 또한 인플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이제 지난달 CPI가 8%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에 대한 극약 처방을 이제 과감하게 ECB가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내부에서 유럽 국채 금리의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분열 방지 도구인 이 TPI라는 것을 승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이 채권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조치인데요. 어쨌든 오늘 ECB의 이런 금리 결정은 시장에서는 이제 위험 선호 심리를 조금 받쳐주는 긍정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오늘 한 축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뭐 기술주 반등이라든지 테크 반등을 좀 도와줬고, 또 한 축에서는 이제 ECB가 이렇게 좀 크게 움직여주면서 달러 약세가 연출이 되었고, 지금 최근에 증시를 계속 짓누르고 있던 이런 달러 강세를 조금 진정을 시켜주면서 투심이 반등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후퇴하면서 성장주에 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ECB 같은 경우에 이번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또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사를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9월 회의에서도 50 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는 이제 11월이나 12월에는 ECB가 다시 25 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상당히 조금 계속해서 이 긴축의 강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 전문가의 평가가 완전히 이제 쏟아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대체로 오늘 하루만 봐서는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결코 지금 ECB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유로존의 상황을 좋게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ECB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드라든지 뭐 잉글랜드은행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수준입니다.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좀 상당히 늦게 움직였다라는 이런 지적이 이어졌고요.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온 게 아니라 갑자기 빅 스텝을 해가면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변동성이 더 높아지고, 또 정책 이제 인상폭을 예상을 하기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ECB가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가 이런 긴축적인 이런 하나의 문제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뭐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 둔화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보다도 성장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침체 우려가 훨씬 더 큰 상황인데, 이런 성장 둔화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린다면 이거는 이제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냥 바로 가는 어떤 직통 길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 좀 모아봤는데요. 글로벌 인베스터스 수석 전략가 같은
전략가의 경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ECB의 금리 인상을 이제 달갑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ECB의 금리 인상이 이제 강한 경제 성장세에 기반한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급격하게 둔화하는 경제 속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뭐 둔화를 하니 마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확장을 이제 이번 1분기를 제외하고는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긴축을 하는 것과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와세션이라고 하죠.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침체가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는 좀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전문가는 이제 유로존이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직면을 하고 있고 또 거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선진국 중앙은행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ECB가 이렇게 경기 침체를 직면을 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또 인플레에 맞춰서 올려야 되는 이런 굉장히 좀 외줄타기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로화가 과연 이 오늘의 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관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유로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유로존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럽의 경제가 좀 더 나아진다든지 그런 유로화의 강세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D증권의 전문가들은 이제 유로화가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유로달러 환율이 지금 최근에 봤던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 이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실업 지표 관련해서 또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또 제조업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체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이 우려를 다시 한번 증폭을 시켰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지표 중에 좀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난 16일로 끝난 한 주 동안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제 지난 직전 주보다 7,000명 증가한 25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지난해 11월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지금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당히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또 8개월 만에 최대치 수준을 찍으면서 조금 이 노동시장의 어떤 열기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열기가 조금 식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좀 오늘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교란 상태가 계속 벌어지면서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점은 이렇게 뜨겁게 계속 가고 있었던 고용시장이 조금은 이제 둔화의 조짐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것 같습니다. CNBC 방송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해부터 불이 붙었던 미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올해 들어서 식기 시작했다는 또 다른 지표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조업 관련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집계를 하는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12.3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 지표가 이제 직전 월에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3.3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3.3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지금 낙폭을 더 확대해서 마이너스 12.3 수준으로 떨어진 수준입니다. 역시 좀 부진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지표인데요. 미국의 지금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넉 달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8% 하락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이제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GDP 전망치도 하향을 했습니다. 물가가 굉장한 고물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급속하게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올해 이제 경제 성장세가 둔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컨퍼런스 보드가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는 2.3%로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1.7%로 낮췄고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1.8%에서 0.5%로 대폭 낮췄습니다. 지금 다음 주 되면은 미국 EQ GDP 이제 에스티메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2개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유력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FOMC를 일주일 앞두고 지금 굉장히 좀 조용한 모습인데요. 블랙아웃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연준의 고강도 긴축을 조금 좀 후퇴시킬 수 있는 이런 오히려 증시의 호재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 등을 이제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 업종이 올랐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많이 내렸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T&T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 중에 9개 섹터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IT 업종이 극복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그리고 아마존 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개 있는데요. AT&T 같은 경우에 이제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을 하향을 했는데요. 즉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요. 이 여파 속에 주가가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항공사들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제 경영진이 재원에 대한 역량을 계속 좀 제한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담배 회사죠. 필립 앤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가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상장 기업 중에 13%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3분의 2가량이 지금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